한국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제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참담한 현실인데요. 최근 대구 지역의 자살률을 분석한 결과가 나와서 또 한 번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1.8명 이 자살자 고위험군을 돌보고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대구 지역 자살자 통계를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조사고 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계청에서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을 포함하여 사망 원인 통계를 매년 1회, 익년 9월에 공표하다 보니까요.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서 신속한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동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확정 자살 사망자 통계는 2022년이 최종이지만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월 잠정 자살 사망자를 집계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1위다 보니까 어느 나라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자살 사망자 통계가 월별로 공표되면 관계기관의 신속한 자살 동향 및 정책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확정치와 잠정치 간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잠정치는 전체적인 추이를 예측해 정책 대응을 하는 데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2022년까지는 확정치고 네. 2023년 이후로는 자살이 잠정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어떤 요인이 작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정치는 전체 숫자와 성별 통계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예. 자살 급증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올 1월 한 달간 자살 사망자 수가 1,306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9명, 비율로 보면 32.3%가 급증했고 하루에 42명이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올 1월 자살 사망자 1,306명은 2021년, 2022년, 2023년의 같은 달 사망자가 각각 998명, 1,400명, 또 987명인 것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이고 여성 사망자가 지난해 1월 298명에서 올해 1월 325명으로 9.1% 늘어난 반면에 남성은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나 전문가들이 밝히는 원인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기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나 취약한 사회 안전망, 또 악화된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 증가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특히 남성 사망자 급증은 늘어난 가계부채에 따른 가정경제 악화가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지난해 12월 한 유명 배우의 자살이 또 일부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점도 눈여겨봐야 하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치열한 경쟁과 불평등 문제가 한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구의 경우에는 2022년 확정 자살자 수가 638명이고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자살률은 27명으로 전국 평균 25.2명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 특광역시 중에는 부산 다음이고요. 17개 시도 중에는 5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대구의 2023년 잠정 자살자 수는 647명으로 하루 1.8명의 대구 시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예. 다른 시도보다도 대구가 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대구시와 구군에서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문제와 관련해서 이 개인의 문제로 볼 문제인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구 시민이 하루 1.8명 자살한다는 것은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라는 공동체가 붕괴되는 적신호라고 봐야 하거든요. 이 저출생 인구 절벽, 지역 소멸 이런 위기에 대안을 찾으려면 우선적으로 자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대구시와 구군의 지자체장들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2022년 통계를 봐도 대구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27명이고 남구는 무려 36.8명, 서구는 34.8명, 동구는 33.1명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달서구는 28명인데요. 남구는 지속적으로 대구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수성구는 전년 대비 무려 6.1명이나 증가했는데 대구에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자체에서 발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나쁜 통계다 보니까 오히려 숨기기 급급한 모양새인데 이 자살 문제를 지역의 위기로 보고 자살자 수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자,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자살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적어도 5명에서 10명 정도의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큰 트라우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자살 예방 정책이 필요한데요. 자살 예방을 위한 대구시와 구군의 책임은 증대되고 있지만 지역사회 기반의 실질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자체 장이 의지를 갖고 지금까지의 정책과 예산을 좀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은 강화하고 예산은 더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전년 대비 2024년 1월에서 3월 자살 재시도가 증가하여 반복 자살 시도나 자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청년층의 경우 정신건강 사례 관리에 동의하는 경우 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이나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 불안, 돌봄의 한계 이런 문제로 발생하는 자살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책이나 예산 문제 결국은 지자체의 관심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이제 민선 8기 대구시 2년이 지났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건복지 분야에서 대구시 지나는 2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변화는 많았는데 복지 증대나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빈약한 복지 공약으로 당선된 시장인데요. 이 아니나 다를까 이후 복지는 조직이 축소되고 정책은 실종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가 감소하고 1인 가구는 늘고 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예산, 정책, 조직 어디에도 위기의식이 없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로지 이제 토건만 있지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는 돌봄과 고립, 자살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오히려 눈 감은 2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남은 시정 2년의 기조도 바뀔 것 같지 않아 많은 우려가 됩니다. 이 보건의료도 유사한데요.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한다고 하면서 자살을 예방하는 컨트롤 타워인 생명종준센터 위기관리 병동을 폐쇄한 것은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예, 하루 1.8명, 매년 600여 명의 대구 시민이 자살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 위기이자 지역 위기이거든요. 2022년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해도 자살이 9.4배 많은 수치입니다. 시민들도 자살 예방에 적극 동참해야 하지만 특히 지자체장이 경각심을 갖고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이었습니다.